네, 반갑습니다. 자, 5월 15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주말장에서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죠. 아침에 있었던 변동성, 즉 상승 출발 이후에 주가가 쭉 밀리는 부분, 이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동향들이 어떻게 지수를 받아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흐름들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감까지는 그래도 수급의 흐름이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일단 지수의 방어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단단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종목에 집중이 된 부분이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간단하게 해야지 또 좋겠죠? 네, 짧게 보도록 합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 분봉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침 시점에서 이제 상승 흐름,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밀리고요. 10시 시점, 제가 오전 시황을 해드리는 시점이 10시가 좀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죠. 이 반등이 시작될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됐었던 것은 수급, 즉 지수를 방어하는 세력은 항상 기관, 연기금 이런 쪽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수를 하락시키는 포인트는 외국인 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밀고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대형주 중심이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오늘 외국인이 팔고 있네? 그러면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이런 이유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때 시총 상위권 종목이 대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누르는 압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거나 이제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기관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수급적인 동향들이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는데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같이 나온다, 그럼 지수는 그날 못 올라가요. 그냥 마이너스로 쭉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전 시장에서 첫 번째 저점 잡고 반등이 나갈 때 이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게 이런 변동성을 통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좀 된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게 되시면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은 그 저점 잡아내고 나서 계속 주가가 올라갔는데 외국인 매수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뭔가 다른 부분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4,700억 순 매도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모양새를 좀 보게 되면 아침부터 계속 매도가 들어가죠.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1시 정도 좀 지나갈 때, 즉 마감 시점에서 약간 주춤거린다, 그 정도 느낌이 좀 있었는데 장 마감 시점에서 한 번 더 훅 매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수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아침 시점에서는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장 막판 시점에서 조금 밀리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장을 이렇게 상승으로 이끌어준 주체는 누구냐 봤을 때 기관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기관의 모양새가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이 쭉쭉 치고 올라간 모습은 연기금, 연기금이 이제 가장 주요한 역할을 좀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도 오늘은 막판에 매도를 매수로 전환시켰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보통 금융투자는 단기적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월요일날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 쪽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 2,000억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기관 쪽의 전체 물량을 거의 다 연기금이 책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만 보고 생각하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지수를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매매 동향,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 기관들은 뭘 많이 샀을까,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기관의 매수를 보면 레버리지, 즉 상승 쪽에 베팅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 쪽이 레버리지를 많이 샀을 겁니다. 그죠?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레버리지. 자,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금융투자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 상승,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후 들어서면서 매수가 들어와줬다. 시장은 이렇게 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150 선물,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은 정하지 않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등등등 해가지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고 지금 연기금이 11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매수세를 확장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시점부터 아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될 겁니다. 뭐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후 시점에 들어갔을 때 이런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연기금의 방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SK텔레콤 등등등 이런 종목들, 즉 종목에 대한 매도를 좀 들어간 상황이긴 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 코스닥 150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종목은 매도해서 전체적으로 좀 지수를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긴 했는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ETF 쪽, 뭐 코덱스, 뭐 그 코스닥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방향은 결정 지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건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마음에 좀 안 들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나눠서 생각해 본다라면 대형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코덱스 200도 외국인 매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포인트가 더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좀 살펴보시면 덩치가 좀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시장에는 좀 위협적이긴 한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종목에 대한 관점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상승은 계속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기관이 방어해주고 외국인들이 매수해준다면 시장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개인들은 모양새가 조금 바뀔 것 같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네요. 근데 레버리지 쪽에서 매도가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오늘 아침 시점에서부터 이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건 개인들의 방향은 조금 소극적으로 반대되는 입장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개인들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단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했다. 즉 대형주 쪽에서의 매도, 즉 코스피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베팅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대한 하락의 베팅을 일단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과 비슷해요. 네, 외국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 쪽의 약세 흐름들은 일단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다 똑같이 보고 있다. 대신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은 기관, 외국인,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TF나 이런 쪽은 없었겠지만 종목별 위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그 다음에 종목별 상승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모든 매수 주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오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중반이 지나가는 시점이긴 한데요.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걱정들 지금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악재가 나와서 시장을 좀 깎아내린다거나 부담을 준다거나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 역할 잘 해주고 있고 또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연결해주고 있다면 주말 편안하게 보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감 시황은 간단하게 전달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됐고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지지가 됐고 끌어올려주는 모양새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방향성의 베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시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길 바라고요. 가볍게 주말장 마무리하시고 주말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마감 시황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이제 마무리 시황 아침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